자, 계속합니다. 이제 20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의 연역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종전에 좀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현행법을 이해하는데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정리하겠어요. 거기에 우리 중개업이라는 직업이 우리 학자들은 고려시대, 거기 고려시대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객주라고 나와요. 그 객주. 또 이걸 객상주인에서 줄여서 객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요 내용 오른쪽 편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의 기원이라고 돼 있어요. 기원. 기원에다 동그라미를 치면 돼. 그래서 오늘날 각광받고 있는 중개업은 우리 학자들은 고려시대 때부터 찾는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객주란 말이 나오는데 객주. 이건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가끔 이게 등장을 해요. 객주가.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종합상인입니다. 종합상인. 이게. 이건 이제 국사 공부죠. 사실은. 종합상인. 그래서 이자들이 그 당시에 객주가 품목을 여러 가지를 다 취급했기 때문에 전문 상인이 아니라 종합 상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때는 이 사람은 뭐 인삼이라든가 뭐 포목이라든가 또는 우거간, 우시장 해가지고 여러분 우, 소 이런 것도 취급하고 어음도 와리깡하고 숙박업도 하고 이자가 토지나 가옥 이런 부동산도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이자가 취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중개업은 고려시대 때 객주에서 찾자 해서 기원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객주 종합상인 하나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조선시대로 오면 각해, 집주름, 가거간 해서 주요 내용에 보면 최초의 중개업자다. 최초. 그게 우리가 정전에 시험에 한 2번 나온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발전해서 조선시대로 오면 거기에 써져 있듯이 가거간, 각회, 집주름 오늘날은 잘 안 쓰는 얘기 아니야? 그 자들이 이제 최초의 중개업자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선시대에 오면요. 시대가 발전해 오면 객주를 따라다니면서 흥정꾼 역할을 했던 자가 있었어요. 흥정꾼. 그걸 우리가 거간이라고 그래요. 거간. 거간. 그래서 오늘날도 연세가 많은 분들은 흥정꾼을 거간꾼 그래요. 거간꾼.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이 거간꾼이라는 말은 하나의 흥정꾼인데 이자가 객주 고려시대 때도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대상인을 따라다니면서 흥정 역할을 했던 거간들이 시대가 발전해서 조선시대에 오면 이자들이 객주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자들이 전문 상인으로 변모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삼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인삼 거간, 뭐 우거간, 소시장 가면 우거간 또는 뭐 포목 거간, 뭐 염전 거간 이런 식으로 전문 직종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자들이 이 중에서 이제 부동산만을 취급하는 거간도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가자를 써가지고 가거간 그래버려요. 이 어려운 거 없어요. 집을 흥정했다는 거지. 각해, 집주름. 그게 이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들이 오늘날 우리 까치부동산 사장님의 선배라는 거예요. 선배. 그래서 이걸 최초 중개업자라고 해요. 전문 중개업자. 이게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배를 찾으라 하면은 가거간, 각해, 집주름 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오면 우리 서울 한성부에 한 100여 개의 사무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거간이나 각해, 이자들이 집무 보던 장소를 우리가 복덕방이라고 그래요. 복덕방. 이게 복덕방의 유래는 조선 후기 때 이 가거간들의 업무 장소를 복덕방 그랬어요. 이제 복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지. 이 덕, 이 큰 덕. 이자들이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이제 자청용 우백호 이런 걸 이제 입각해서 집을 소개하면은 복과 덕, 생기 복덕 이런 이제 줄임말인데 복덕방. 여기 유래가 됐고 한 100여 개의 복덕방이 존재했고 여기에 종사 인원이 한 500여 명. 그 당시에도 조선 후기 때는 이게 성황을 이뤘다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문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고로 최초의 중개업자는 각해 집주